덕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5월 5일 일요일 광명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도 이변이 발생이 되는 100배가 넘는 대박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 경주 때도 제가 배당 노려보자 말씀드려서 40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전일은 조금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100배가 넘는 이변도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일 경주 한번 돌아보면 광명우스컵 6경주 천호성이 고전하면 이정석, 박철성, 이정석, 이용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이정석의 종속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박철성하고 이용이가 동반 입상하면서 접전이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 이태원이 유리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이수원이 마크를 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현우가 빼앗는데 성공하면서 2차권 진입, 후미권에서는 27배라는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8경주는 김민배하고 우성식이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결국 경주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리가 흐트러졌는데 우성식이 내선파는데 성공하면서 김민배 동반 입상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8경주 다시 만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9경주도 김광호하고 이승현의 동반 입상을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이승현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김광호를 상대로 수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0경주도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조봉철 빠질 가능성 대비해서 김명모, 이지훈, 김명모의 구동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앞선 6경주처럼 김명모가 빠지다 보니까 노렸었던 2, 3차권 이진우하고 구동훈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100배라는 대박이 발생이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명모의 이지훈, 김명모의 구동훈을 노려봤는데 이지훈의 구동훈이 들어오면서 아쉬움이 남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1경주 박준성이 박종태를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10경주 박준성, 박종태 함께 출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이으뜸이 박대한을 챙겼는데 박대한이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함동주를 차선으로 보내드렸었는데 함동주 배당이 상당히 좋았어요. 8배가 넘는 좋은 배당 안겨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전반적으로 강자들이 편성된 만큼 강자들이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소 좀 변수로 이어질 수 있는 6경주하고 7경주 여기에 9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8경주 이태원이 힘을 쓰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황정현, 김성현 견제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된다면 박철성에게 잡힐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죽섰던 천호성, 박대한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긴 거리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9경주 이정석과 성룡환이 내선 잡으면 김광호가 고전할 수밖에 없는 김광호가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박훈재를 완벽하게 챙겨줄 수 있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이으뜸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수성팀 김형무하고 정지민이 효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뜸 힘든 견주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2경주 조봉철 결승 가야 되는데 전일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금일은 왕벌인데 후착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상경, 김승현, 김준일이 후미권 마크 다툼 펼쳐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관심이 가는 인터벌 내용 한번 살펴보면 최용진, 유성철, 임영환, 이용희, 성용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용진, 유성철, 임영환, 이용희, 성용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박대한, 정현호, 공민규, 박훈재, 김재웅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박대한이 주도했습니다. 끝까지 선두를 유지해 나갔었고 박훈재는 저승이 나서다가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용환, 구동훈, 박철성, 우성식, 김명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성룡환의 시속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구동훈하고 우성식은 젖히다가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지민, 이수원, 송정훈, 김형모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지민이 끝까지 인터벌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용진, 유성철, 임영환, 이용희, 송용환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명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수급 6경주입니다. 이태훈이 객관적인 기량 매수는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금요경주 때 이태훈 공략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40배가 넘는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전일도 힘겹게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6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이태훈이 전반적으로 좀 훈련량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태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연대 세력인 박철성, 김홍기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성현, 오태걸, 이주연, 황정현, 특히 황정현하고 김성현이 먼저 내선 잡고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금요경주처럼 이태원이 내선에서 갇혀서 고전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태원 입장에서는 힘을 쓸 수밖에 없는 힘을 써야 되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건희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 박철성 이번 화차 몸 상태가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수급 6경주 때도 이정석 상대 직선에서 박철성이 여유있게 나오면서 이용희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태훈이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철성이 1월 8일에 나가게 된다면 박철성 직선 취입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5번이 힘을 써야 되는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철성이 1월 8일에 나간다면 직선 취입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이만큼 뒤집기 승부 한번 이번 편성 공략해보고 싶은 노려보고 싶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집기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의 뒷자리 7번 황정현이 쫓아 들어가는 3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한번 3번 머리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철성도 저력 있는 선수인데 최근 고전하다 보니까 라인 대결에서 연대 없이 경주 펼쳐 나가다 보니까 고전 면치 못하면서 점수까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실력 있는 선수예요.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이태원 잡고 직선 취입발까지 단 복승 중심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정현과의 전략적인 타입이죠. 3번과 7번 차선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태훈이 박철성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같은데 황정현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내선에서 갇혀서 금요경주처럼 이태훈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정현이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히 이력경제 강하다는 점에서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이죠. 김성현도 부상 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만큼 7번의 뒷자리 맡겨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태훈이 버텨내는 7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훈이 기량 매수 월등합니다. 하지만 직전 회차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도 출전하지 않았어요. 6주 만에 거의 2달여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리 상태가 무겁다는 점에서 득점만큼 재기량 발휘해 나가긴 조금 어렵다는 점, 전 박철성의 선전 취입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 배당 가능성 상당히 높은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복승은 좀 음성 정보를 통해서 과감하게도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이태원이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박철성에게 잡힐 가능성 다분한 상황이라는 점, 단 취임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복승 중심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7경기입니다. 연이틀 죽 썼던 천호성 과연 믿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영진, 박대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한율, 이지훈, 구동훈, 함동주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천호성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 견주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10경주 김용모의 이지훈, 김용모의 구동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노렸었던 김용모는 빠지고 이지훈하고 구동훈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박이 100배가 넘는 대박으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지훈하고 구동훈이 동반 입상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특히 김한율이 힘을 쓰고 함동주도 전임 이유 때문에 후착 함동주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당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이 힘을 쓰고 함동주, 이지훈, 구동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천호성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대한 뒤후에다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박대한도 전일 몸싸움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크 지켜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마크 벌림이다 보니까 마크 놓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김한율이 얼마만큼 긁어주느냐에 따라서 착순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빠질 가능성 또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함동주가 이중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함동주가 구동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번 패성 천호성 또 빠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 먼저 한번 함동주도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7번하고 1번이죠. 7번하고 6번을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천호성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거웠어요. 물론 타이밍을 빼앗기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이번 회차, 이번 경주도 본인이 직접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 다분하다는 점 7일하고 7, 6을 먼저 한번 이번 패성은 배당 공략부터 한번 생각하고 접근해 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천호성이 제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박대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함동주가 직선에서 빼앗는 작전 가능한 만큼 기본적인 전략은 4번하고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4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선 견주처럼 배당을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 2번이 땡겨주면 2번 가능하죠. 7번하고 6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순리대로 간다면요 이번 편성 4번 5번 묶어서 6번 7번이죠. 함동주와 묶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용진도 몸 상태나 컨디션 전반적으로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받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함동주가 병주 타고 날아갈 수 있는 만큼 최영진 3차권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한율이 힘을 써주면 천호승 믿다가 박대환 최영진 또 무너지죠. 그 점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 비노조 선수들 묶어서도 삼복승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만큼 배당 공략까지 한번 광명 우스급 7경주는 노려보고 싶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부진 털고 제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천호승이 왕머리인데 또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8경주입니다. 우성식이 김민배가 월등하죠. 우성식, 송경방 챙겨준다면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유성철이 홍석환, 이창용, 김호준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민배가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민배하고 우성식 전일 8경주에 만났었습니다. 금일도 다시 만났었는데 나란히 자리 잡았다가 자리가 김민배는 치고 나가고 우성식은 내선에서 파고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이코너 지점에서 다시 만나서 동반 입상에 성공했었던 두 선수 이래저래 나란히 자리 잡았다가 깨졌는데 다시 만나서 동반 입상했었던 두 선수 다시 만났기 때문에 또 동일한 8경주에 만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연대협공 펼쳐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우성식도 1호 경주 때 선행으로 우승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우성식 달고 쏘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1번과 2번 동반 입상 1번과 2번 동반 입상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회차 유성철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점 금요 경주 때도 유성철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41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외선에서 치고 나올 수 있는 유성철입니다. 1번하고 6번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인배가 유성철과 타협점 찾아 나갈 이유는 없어요. 챙겨주면 우성치과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이만큼 또 전일도 또 동반 입상에 성공했었던 두 선수라는 점에서 1번,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 6번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체가 김민배가 월등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성철이 홍석환 달고 쏘게 된다면 김민배가 타이밍제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호준이 6번하고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전일 조봉철이 김호준을 챙겨줬는데 호준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금일 유성철하고 김호준이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또 선수들이기 때문에 챙겨만 준다면 김호준도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민배가 고전하게 된다면 6사나 67은 노려볼 수 있는 6사나 67은 노릴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챙겨주면 2번 확실히 챙겨줄 가능성 우성식이 때리는 경주로 흘러가게 된다면 1번 6번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1번 2번 6번이
아무래도 삼복승에선 안정감 있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경방도 깝깝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전이 되다 보니까 이번 등급 심사 때는 선발급 강급 위기까지 있어요. 뭔가 중부역 승부욕을 발휘 나가게 된다면 송경방 3차권 진입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결코 유성철 때문에 뭐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석강이 털어낼 수도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 2하고 1, 6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우수급 경주 중에서 좀 가장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죠. 전일도 우수급 구경주가 상당히 좀 어렵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금일도 우수급 구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광호 입장에서는 박훈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김광호가 너무나 좀 타종부터 때리다 보니까 김승현에게 잡혔어요. 금일도 김광호가 긴거리 나서게 된다면 박훈재에게 잡힐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두 선수의 협공은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정석 입장에서는 동기생입니다. 4번 성룡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임경수와 연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광호 견제하면서 완승을 거둘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가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고 누가 먼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광호가 박훈재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작전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신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박훈재가 마크 털리긴 했습니다만 김승현처럼 김광호 뒷자리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박훈재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은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정석이 성룡원보다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만큼 버텨내는 작전 가능하죠. 3번하고 6번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 3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성룡환이 힘을 쓰고 이정석이 몰고 가고 임경수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광호가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성룡환이 우수에서 선발해서 특별 승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3점대가 넘었어요. 93점이 되다 보니까 우수에서는 준머리급으로 활약을 해 나가야 되는데 득점만큼 아무래도 선수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때려서 버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성룡환 때리면 이정석이 아무래도 성룡환에 나가면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5번하고 6번하고 4번이죠.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임경수도 마크되면 쫓아간다는 점. 6번하고 2번 정도는 6번하고 4번이죠. 6번하고 2번입니다. 6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6, 4, 6이 양군에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번하고 7번이 전법적으로 궁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 만큼 종속만 꺼지지만 않는다면 박훈재 견제라기로 한다면 이정석, 성룡환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3번하고 7번을 3복승 중심으로 6번하고 4번 3복승 중심으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3복승은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10경주입니다.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이번 편성은 또 비팝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준성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문제는 후차권에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11경주 때 완벽하게 동반 입상에 성공했었던 박준성, 박종태가 다시 만났습니다. 박종태 마크 놓치지 않고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동대전거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충청권 선수들하고는 연대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박준성, 박종태, 박씨들이 다시 한번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챙겨 나가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뭐 금일은 박종태가 힘을 쓰고 박준성이 몰고 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송정훈이 이손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박준성이 이손을 뒤다 붙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컨디션 괜찮았었던 이수원 전일 마크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긴 했습니다만 마크 털어낼 만한 선수가 없죠. 박준성의 뒷자리 이수원이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송정훈 활에 나가면서 짧게 추입도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동번은 2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이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같은 연대 선수들에다가 박준성이 다리 상태가 한 다리 위에요. 그 점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 아무래도 2번하고 1번을 묶어서 송정훈, 이수원을 양분하신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박종태가 금일은 때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준성이 수성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삼복승에서 아무래도 송정훈하고 이수원 양분해서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일 호흡 맞춰 나갔었던 두 선수 박종태가 금일은 때려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2번, 1번 쪽을 우선 하시되 2번과 4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11경주입니다. 이웃팀의 월등하죠. 전일도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함동주와 동반 입상 좋은 배당, 괜찮은 배당 10배, 8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 이웃팀 입장에서는 박지영, 차봉수, 정현호와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김용모, 정지민, 김주환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뜸이 박지영 활에 나가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은 아무래도 정현호가 홈미권 막혀 나가고 차봉수가 쫓아 나서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바닥 찍었었던 박지영 아무래도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뜸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하지만 김용모, 정지민 외선에서 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덮고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현호가 마키한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또 갑작스럽게 빼앗는 데 성공하면서 저희 태연의 뒷자리 마키해 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던 정현호, 이뜸 입장에서 정현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는 정현호 마크되면 쫓아가요. 6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6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용모가 전일 타종부터 간만에 힘을 썼어요. 희속감이 안 나왔죠. 선발급 선수보다 더 안 나왔습니다. 광명수급 10경주 김용모의 이지훈, 김용모의 구동훈을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용모 타종부터 때려다가 죽 썼고 이지훈, 구동훈으로 동반 입상하면서 100배라는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때리지 않는 것 같아요. 금요일 경주처럼 이때문에 흠이 공략해 나서서 빼앗는다면 6번하고 1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에 6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점, 이뜸이 정현도 달고 쏴도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 7이 먼저인 것 같아요. 홈에서 반격 나설 1번 김형모, 6번 1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뜸이 먼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지민이 먼저 정지민이 서두르게 된다면 김용모가 막혀 나가고 김주환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이뜸이 내선에서 갇혀서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지민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김용모가 금역경주처럼 차가 나올 수 있고,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주환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뜸이 고전하게 된다면 1-3하고 1-5입니다. 1-3하고 1-5는 충분히 김용모의 직선 추입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금요경주처럼만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추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리면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전일 선발급 선수들보다 더 시속이 안 나왔었던 김형모, 하지만 몰고 가면 1-3-2로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이뜸 인정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6번, 7번 쪽이 우선하시되 6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6번, 7번, 1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호가 마크 놓치게 된다면 수성팀과 협공 가능할 것 같고 이웃팀이 고전하면 김주환과도 연합이 비합적 선들의 연합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까지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조, 팝 선수, 노조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 짜여졌는데 조봉철, 전일 우승해서 결승 갔었더라면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전일 저측 나서려다가 밀려나면서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봉철 빠지면 아무래도 노려볼 수 있다 말씀을 김영호 중심으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준하고 구동원 노렸었던 선수들이 2, 3착 선수들이 들이대다 보니까 조봉철 결승 갈 수 있는 기회 살려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왕머리입니다. 강축이에요. 조봉철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이승현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고 창원적 후배는 김준일입니다. 조봉철 다음으로 득점 선수가 이상경이기 때문에 조봉철이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혼자 달아나는 경주 펼쳐 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몸 상태만큼은 김승현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봉철 뒷자리 한 자리 꽤 차는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승현과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2번의 동마 입장 쪽에 7번하고 2번, 7번과 2번 동마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고 싶은 편성 견준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상경이냐 김준인이냐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창원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는 김준일입니다. 조봉철이 김준일을 달고 쏘면 마크 됐을 때는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7번과 6번 정도는 함께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김승현이 월등하기 때문에 7번과 2번 쪽을 먼저 7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수는 아무래도 1번, 2번, 6번이 조봉철의 뒷자리 한 자리 꽤 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양분하시는 양분해서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전 7번, 2번, 6번 쪽에 7번, 2번, 6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조봉철 넣고 후착 찾기 2번하고 6번 중에서는 2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조봉철이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하게 된다면 김승현의 이상경이라든지 김준일로 이변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한번 소액 한번 2번하고 1번 2번하고 6번은 소액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 인정하고 2번 7번하고 인정하고 6번 주차권 안에서 컨디션 괜찮은 2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수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강자들의 선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